예, 오늘 이 자리가 부산에서는 두 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을 세울 때 우리가 와서 첫 번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동상은 이렇게 꿋꿋이 섰고,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저쪽 편에 보이는 위안부 동상과 이 노동자 동상이 약 1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사이의 길을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0m의 길을 항일거리다, 이렇게 거리의 명칭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님 정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 항일거리라는 저 표지판은 누가 붙인 겁니까? 대전시에서 붙였습니까? 구에서 붙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것은 가능한 한 빨리 파내야 됩니다.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것인지도 의심이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동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동상 앞에 와서 절을 납니다. 또 저 소녀상 앞에서 절을 내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 절을 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은 일본인 동상이에요. 이 동상이 일본인 동상이라는 것은 이 동상을 포함해서 찍혀있는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본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했고, 또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교과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서 해당 사회교과서 59페이지가 한쪽이 횡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 역사를 말하면, 사실을 모르고 역사를 쓰면 그렇게 낭패를 볼 만한 일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송이 걸렸지만은 사실이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별이 있으면은 참지 않고 바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집단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사장이 찾아와서, 경찰이 찾아와서 씩씩씩 시정하겠다고 시정을 했습니다. 밥 먹는 것 일본인과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경우도 있고, 전쟁이 1945년 8월에 끝나기 직전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량 사정이 좋은 곳에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보여준 사진, 이런 사진이 수백 장이 있습니다. 수천 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밥도 주지 않는 그런 공장에서, 광산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바보로 만드느냐, 노예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노예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 취급을 했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동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29년 6월에 일본인 동상입니다. 이런 동상을 세워놓고 항일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 그 첫 번째 실효타는 바로 이 노동자 동상, 저쪽에 있는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 번째 실효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위안부였던 12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12명 중에서 6명이 2015년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본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해서 그 합의 결과 일본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서 만든 화해치유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10억엔 약 100억 원을,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안부들에게 한 사람에게 1억 원씩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억 원씩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어제 결국 소송에서 이긴 그 12명 중에서 6명이 이미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대협의 나눔의 집에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 계시는 부산 시민들도 많이 헌금을 하셨을 겁니다. 정대협에 헌금한 돈의 일부가 그 전 위안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로부터 받고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낸 헌금으로 받고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준 1억 원씩을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1억 원을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일본인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위안부 동상이요, 39년부터 45년까지 일본에 일하러 간 사람들, 일본에서 일할 때 월급 받았어요. 사망자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2천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어요. 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심하게도 그 노동자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위안부에 대한 판결이 또 나온 겁니다. 위안부들 4번 받고 얼마를 또 달라고 그럴지 몰라요. 노동자들 4번을 받고 또 얼마나 더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점잖게 언론에서는 사적인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내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고 그럴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위안부들을 10대 초반에서 20살까지라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저 위안부 동상이 바로 10대 초의 소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는 미군들이 남긴 기록,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 조선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것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지금도 위안부들을 소녀들이라고 그래요. 뭘 알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좀 그만 달라고 합시다. 위안부 문제건 노동자 문제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해결합시다.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1965년에 그 돈으로 준다 치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합시다. 그래서 저 위안부 동상, 이 노동자 동상 한일거리가 아니라 반일거리예요. 이 동상들을 빨리 철거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그 출발점, 그 신호탄을 올립시다. 예, 감사합니다.